지연 대표님 오늘 어디 오신 거예요? 오늘은 제일 친한 언니가 막 출산을 해서 아이가 생후 7주가 되는 날입니다. 아이가 등 센서가 너무 심하다고 해서 제가 좀 도움을 드리려고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지금 생후 7주 된 아기 집에 방문해서 혹시 어떤 걸 해주실 예정이세요? 저는 오늘 수면 환경을 먼저 체크하고 아이가 먹을 때 조는지 체크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같이 눕혀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아이가 오늘 스스로 못 잘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아이가 어떻게 울 때 달래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스케줄링을 해야 되는지 부모님들께 차례차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도준이 수면 교육을 도와드리러 오게 된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도준이가 태어난 지 몇 월 며칠 날 태어났죠? 11월 7일. 지금 몇 주에 분만했어요? 38주 1일차. 모유수유랑 직수로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분유 보충은 한 하루에 몇 번 정도 하세요? 5번, 6번. 네. 평균 한 500ml 평균 정도 나온 것 500ml 같아요. 분유로. 직수는 몇 분 정도예요? 길면 오른쪽 왼쪽 각각 15분씩. 15분씩. 근데 그거 먹고 좀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이나요? 그건 아니고 바로 잠에 들어서 눕혀서 자면 바로 재워요. 그리고 양쪽 모유를 먹이고 나서 분유를 먹이면 한 20, 30밖에 못 먹어요. 그러면 지금 수유를 한다고 했었을 때 이 수유가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분유를 줄지 말지가 결정이 되는 게 얘가 잠을 자냐 안 자냐 이게 맞죠? 네. 근데 먹으면서 자면 잠은 날아가요. 아, 잠은 수면 압력이에요. 몸에 배터리가 하나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 지금 일어난 지 한 몇 분 정도 됐죠? 9시 40분쯤에 일어났으니까 30분 정도 됐죠. 30분 정도 됐죠. 네. 그러면 지금 30분 동안 배터리가 9시 40분에는 배터리가 100%가 되어 있다가 점점 지금 소진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완전 말똥말똥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아이가 눈이 떠 있죠. 지금은 되게 잘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터리를 잘 소진하는 거예요. 근데 수유 끝물쯤 아니면 트름 할 때쯤 눈이 뭐 반쯤 풀려 있거나 아니면 뭐 약간 멍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미 잠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수면의 1단계로 들어갔으면 수면은 이미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부모님께서 얘기하시는 도준이의 뭐 등 센서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이미 수면 1단계에서 시작한 상태에서 눕혀 놓으면 수면 1단계에는 굉장히 작은 자극에도 확 깨버리게 되니까 이제 수면이 힘들어지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아예 안아서 재울 거면 진짜 수면 한 3, 4단계 정도는 들어갔었을 때 아이가 팔을 이렇게 올려도 툭 내려놓은 완전 깊은 잠으로 들어갔었을 때 그럴 때는 근육이 이미 멈춰 있어요. 움직임이. 그럴 때 내려놓으면 성공률은 높겠죠. 갑자기 막 일어나지는 않겠죠. 근데 연장은 안 되겠죠. 도준이한테 도준아 잠은 원래 안아서 자는 거야 라고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지금 도준아 원래 잠은 먹으면서 자는 거야 라고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먹을 때 계속 괴롭힐 거예요. 아, 잠을 못 자게. 잠을 못 자게. 그래서 지금 수유하면서도 되게 말똥말똥하게 잘 먹고 있지만 스와들 하고 먹이고 있잖아요. 네. 스와들은 벗기고 먹여야 해요. 스와들은 모로반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모로반사는 너무나 정상적인 발달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스와들 같은 경우에는 손이 쌓이잖아요. 소근육 발달도 막을 수 있어요. 놀이할 때 아예 싸버리면. 그래서 모로반사는 방지가 돼서 아이가 덜 놀랄 수는 있지만 네. 계속 하면은 자기가 만지는 감각이 잘 발달이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놀이할 때 깨어있을 때는 항상 스와들은 다 벗기고 다 벗기고. 그 다음에 잘 때만 입는 옷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면 교육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5가지의 원칙이 같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한 게 먹놀잠이에요. 먹놀잠. 먹는 것과 노는 것과 잠을 구별한다. 근데 먹놀잠이 먹고 놀고 자고 이런 거에 대한 순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으면서 자지 않는 거. 그게 먹놀잠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굳이 모비를 보거나 뭐 열심히 놀이를 해줘야 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엄마 아빠 눈동자 자체가 모빌이에요.
흑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저귀 갈고 트름하고 노래 불러주고 도준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놀이가 될 수 있어요. 특히나 이 신생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번에 깨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60분에서 75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먹이고 트름 시키고 기저귀 가니까 벌써 반이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 벌써 조금 있다가 몇 분 있으면 잠을 또 자야 되는 시간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자주 먹이고 자주 재우고 길게 1시간, 2시간 이게 재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기본기만 쌓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먹으면서 졸지 않는 거 1번, 그리고 자는 건 스스로 잠드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면 환경이에요. 지금 낮잠이 되게 힘들잖아요. 맞아요. 낮잠이 힘들다는 뜻은 낮밤을 이미 구분했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간은 어쨌든 뇌에서 멜라토닌이 나오려면 빛을 억제해야 돼요. 이런 조그마한 빛만으로도 우리 뇌는 깨어 있어야 되는 시간이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수면에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낮에부터도 좀 어두운 공간에서 재울 수 있는 것이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수면 환경 그럼 체크하러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서 잘 자는 거 좋아해요? 저기보다는 여기를 여기를 선호하는 것 선호해요. 사실 이 정도의 안막은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에서 낮잠을 재울 거다라고 하면 조금 더 안막을 보강을 해줘야 되고요. 여기에 지금 있는 패드들이 두 겹이잖아요. 이거 패드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했었을 때 혹시나 잡고 얼굴을 가릴까 봐. 미국 소아과학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이 얼굴에 모자를 씌우지 말라고 해요. 수면 중 과열이 되면 호흡이 힘들다든지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조금 더 시원한 환경에서 자는 게 좋은데, 그래서 여기에서 낮잠을 자는 것도 좋지만 한번 좀 안방에 가서 더 어두운 데를 볼까요? 이 정도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이 정도 너무 좋고 요것도 밤에는 꺼지죠. 네네. 네. 맞아요. 여기는 너무 좋아요. 저는 낮잠, 밤잠도 사실 여기서 재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수면 의식이에요. 수면 의식은 뭐냐면 아이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맨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행동을 하면 나 이거 하고 자야 되는구나 라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수면 의식이에요. 그래서 낮잠 수면 의식은 간단해요. 기저귀 갈고 잘 거라고 얘기해주고 백색 소음 틀어주고 안막 커튼 해주고 그냥 빠빠이 하고 나오는 것들을 수면 의식을 매일 똑같이 반복해 줄 거예요. 그거는 아빠가 하든 엄마가 하든 도우미 선생님이 하시든 다 똑같이. 네. 그 다음은 스케줄인데요. 스케줄은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보니까 애가 한 3-4시간을 깨어있더라고요. 한 번에. 근데 3-4시간을 절대 깨어있을 수 없는 깨어있어요. 그때 무조건 졸았을 거예요. 중간에. 네. 그래서 우리는 스케줄을 했었을 때 지금 이제 좀 찡찡거리기 시작하네. 잘 때쯤 됐네. 라는 타이밍을 알자는 거예요. 타이밍과 신호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9시 40분에 일어났으니까 얘의 평균 깨어있는 시간은 60분에서 75분밖에 안 돼. 그러면 10시 40분부터 10시 55분 사이에 아이가 징징거리기 시작하거나 눈가가 붉어지거나 저렇게 하품을 한다든지 이제 조금씩 잘 신호가 오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때부터는 그냥 도준아 우리 집 구경할까? 이러면서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얘기해주면 돼요. 그래서 스케줄은 그렇게 하고 낮잠은 우리가 30분을 자든 2시간을 자든 상관없어요. 어떻게 자든 시간은 다 좋은 낮잠이에요. 그 다음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할 기다리기다리예요. 기다리기다리는 수면교육 방법 중에 하나인데 기다리고 달래고 기다리고 달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는 칭얼거리든 강하게 우는 거든 다 그냥 기다리는 거를 의미해요. 개입 안 하고. 개입 안 하고. 근데 그 기다리는 걸 양육자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강성 울음이면 2분만 기다릴 거야. 그런 식으로. 네. 아직은 도준이가 개월수가 1개월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신호만 알고 얘한테 연습만 하자는 거예요. 1분째 기다렸는데 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안 들면 그때 개입해서 뭔가를 해주는 거예요. 먹이는 건 안 되고 엉덩이 토닥토닥, 쪽쪽이 기분 안 좋대요. 그러면 다른 걸로 달래주는 거예요. 그게 안아주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눕혀놓는 거예요. 달램은 아이가 우니까 달래주는 거지 아이가 달램으로 재우는 건 아니에요.
지금 좀 찡찡거리기 시작했죠. 우리 이제 가는 거 해볼까요? 쪽쪽이 하나 들고 이 정도 울면 안아줄게요. 안아서 흔들흔들. 내 기분 좋을 때 쪽쪽이를 물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눈 감죠? 빨리 눕혀야 돼요. 이렇게 할게요. 아니 그냥 이렇게. 근데 지금 찡찡거리죠? 이 정도는 기다려도 괜찮아요. 자기도 지금 엄청 졸려요. 지금 잠에 들려고 하는데 나 너무 힘들어. 어떻게 잠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졸리긴 하고 자꾸 이 수면 1단계로 가려고 했다가 다시 나오고 1단계로 하려고 했다가 다시 나오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 정도로 온다. 이 정도 레벨이다. 그러면 한 뭐 20초, 30초 우리 계속 기다렸잖아요. 한번 들어가서 다시 쪽쪽이 물리고 달래줘도 돼요. 이게 울음이 괜찮아지는 양상이 아니라 더 강해지는 양상이면 한 번쯤 가서 쪽쪽이. 근데 자는 것 같은데, 그치? 딱 들어갔는데 잠들면 그냥 나와도 돼요. 아까 우리가 울어서 개입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개입하려고 쪽쪽이를 물려는 사이에 애가 잠들었다. 그러면 그냥 잠깐 더 기다려줘도 돼요. 오늘 기억해야 될 거. 쪽쪽이를 싫어한다고 했는데 기분 좋을 때 주자. 수면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기는 반은 얕게 자고 반은 깊게 자요. 계속 소리내고 시끄럽게 하고 잔다는 뜻이에요. 오늘 첫 시도라 길게 자지 않을 거예요. 보통 요 한 사이클이 3-4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눕히면 깨요. 눕히면 등 센서예요. 이게 2, 3단계에서 눕혀서 그래요. 1단계 눕혀서 그래요. 그래서 10분 만에 깨고 20분 만에 깨고 이런 것들이 아마도 앞에 수면 압력을 잘 보내지 않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눕혀서 재우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나. 그래서 오늘은 첫 시도잖아요. 가장 효과적으로 쉬운 게 첫 낮잠이에요. 근데 보통은 이 개월수에는 연장을 잘 하지 못하는 개월수긴 해요. 낮잠 연장이란 그 3-40분 자고 그 이후를 얘기를 해요. 그럼 만약에 자고 일어났는데 연장 시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해본 다음에 완전 말똥말똥하네? 그럼 그냥 데리고 나와서 수유? 그럼 나 몇 시에 할 수 있지? 다음 낮잠 몇 시지?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만약에 안 일어났다. 그러면 수유를 방해할 순 없어요, 낮잠이. 그러면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질문. 네, 질문하십시오. 잠 연장 방법으로 뭐 짧은 모유 수유를 한다든지 새벽에 그때 중간에 잠이 끊긴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잠 연장을 위한 개입을 해서 연장이 성공을 했어. 그러면은 그게 수면이 그전 시작부터 쭉 연장하는 걸로 봐야 되는지 중간에 끊긴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이거는 새벽에 대한 질문인 거죠. 새벽은 이유가 있게 깨야 해요. 보통은 이유가 있어서 깨요. 근데 내가 새벽에 연장을 해줬다는 거는 이유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95%는 배고픔이에요. 그래서 내가 얕은 잠에 개입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바로 다시 또 자. 맞아요. 같은 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3개월, 4개월, 5개월 때 지속하시는 분들한테 억지로 만든 통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개입을 해서 연장을 성공시켰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유가 있게 깨는 게 맞아야 해요. 이유 없이 깬 그거는 내가 너무 섣부르게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얕은 잠에서 그냥 응아 하는데 내가 그냥 어머나 하고 깨웠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깨우진 맙시다. 몇 시간 잤어요, 지금? 45분. 딱 한 사이클 잤네요. 41분 잤네. 그러면 지금 우리 가가지고 연장을 좀 쪽쪽이를 시도를 해보고
아예 안 잘 거야. 그럼 데리고 나올게요. 네. 안아줄까요? 눈이 너무 말똥한데? 안 잘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럼 낮잠 끝냅시다. 그리고 이렇게 일어나면 방에 불 켜주고 이제 수면 종료됐다고 하고 백색 소음기 꺼주고 스와들 아예 여기서 벗기고 나올게요. 잘했어. 낮 시간이랑 밤 시간이 12시간, 12시간씩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애들 키우다 보면은 항상 그렇게 12시간, 12시간이 아닐 수도 있는데 낮 시간은 최대 뭐 맥시멈 몇 시까지가 낮 시간이고 뭐 이렇게 변동하는 윈도우가 있는 건지 밤 시간도 윈도우가 좀 있는 건지. 보통 밤잠의 정상적인 시간을 10시간에서 12시간으로 보기는 해요.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10시간만 자도 나는 이제 밤잠은 끝이야 라고 얘기하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보통 0에서 3개월 이 정도 사이 아이들은 밤잠을 11시간에서 12시간까지는 자요. 그래서 타겟팅을 할 때 밤에 10시에 잠이 들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는 새벽처럼 대해줘야 돼요. 우선. 엄마 커튼 다. 맞아요. 근데 만약에 아침 10시까지 애가 안 일어나요. 특히나 새벽 수유가 더 뒤로 가면 갈수록 얘가 10시에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럼 10시에 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만약에 8시, 8시 반 되게 애매하잖아요. 이거는 새벽 수유가 확실한데 아침에 일어난 첫 수까지는 너무 애매하다. 이때 조금만 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직수를 내가 양쪽을 할 때 이때는 한쪽만 한다든지 양으로 조절하면 되죠. 10시에 일어났잖아요. 10시엔 첫 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첫 수는 기상 시간 바로 뒤에 붙어 있어요. 막수도 취집 시간 바로 전에 붙어 있는 거예요. 좀 오늘 수유텀이 많이 꼬였어요. 뭐 외출했든 손님이 왔든 그러면 그 막수 전에 수유를 조금만 주고 막수를 또 왕창 줄 수 있는 시간텀을 해야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아까 10시에 먹였으니까 12시 30분 정도에 깨워서 12시 35분 이때부터 좀 칭얼칭얼 거리고 하면 40분, 50분 이때 먹이기 시작하고 그런 다음에 또 그 이후로 깬 거 계산해서 낮잠 또 재워보고 이렇게 하면 돼요. 저희 갑시다.